엄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스며들었다. 지은아, 내 동생 대학 보내줘. 내가 성공했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그 순간 내 손에 쥔 펜이 부서질 듯 세게 쥐어졌다. 16살에 나를 길거리에 내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 뻔뻔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좋아요,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때 모든 걸 이야기해요. 복수의 첫걸음,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터였다. 16년 전, 비 내리는 밤의 문을 쾅 닫힌 그 집, 이제 그 문은 내 손으로 열릴 거야. 하지만 열리는 순간, 엄마는 영원히 후회할 테지. 나는 지은이다. 30살, 서울 강남에 번쩍이는 오피스 빌딩 꼭대기층에서 일하는 마케팅 디렉터.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물결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 물결처럼 내 삶은 표면적으로는 잔잔하고 반짝인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검은 진흙이 깔려 있다. 16년 전 그 진흙에 빠져 헤엄치던 소녀의 기억이.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16살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이상했다. 엄마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 있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키 크고 뻣뻣한 양복을 입은 아저씨. 그의 무릎 위에는 작은 소년이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5살쯤 된 아이, 엄마의 새 가족. 지은아, 앉아.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에 나를 부를 때의 그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 끝에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엄마가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이 내 새 아빠가 될 사람. 나는 멍하니 엄마를 보았다. 아빠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로 엄마와 나 둘만의 세상이었다. 엄마는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나를 키웠다. 학교 행사 때도 부모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지만 엄마의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위로가 됐다. 그런데 이제, 그럼. 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시선을 피했다. 너는 이제 내 나이잖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엄마는 이 아이를 키워야 해. 내가 이해해 줄 거지? 이해.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새 남편의 눈빛이 엄마의 배를 스쳤다.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치마를 쥐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엄마는 내 짐을 쌌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책 몇 권, 이게 내 몫이야. 월세는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더 줄 수 없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엄마. 나 버리지 마. 나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문은 쾅 닫혔다. 비에 젖은 거리로 나는 홀로 섰다. 16살 소녀. 지하철역 벤치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학교에 갔다. 선생님은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지만 나는 집안 사정지라고만 했다. 그 후로 내 삶은 지옥이었다.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청소년 쉼터로 갔다. 그곳에서 배운 건 생존의 법칙. 공부에 미쳐야 했다. 야간 자습실에서 새벽까지 책을 붙들었다. 장학금을 타서 대학에 갔고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갔다. 지금의 나는 그 소녀의 복수판. 성공한 지은. 하지만 그 성공은 결코 잊히지 않는 상처 위에 세워진 탑이다. 수년 동안 엄마의 소식을 피했다. SNS에서 우연히 본 사진들. 새 가족과 찍은 행복한 스냅샷. 그 아이 내 이복동생 기자라서 이제 고3이 됐다고 한다. 대학 입시생. 그리고 엄마의 전화. 지은아,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갔다. 한강 물결이 출렁였다.
내 안의 분노가 그 물결처럼 솟구쳤다. 엄마, 당신이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하지만 단순한 돈이 아니야.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가족, 당신의 모든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내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콘도.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라졌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아니, 아직 오지 않았어. 하지만 곧 올 거야. 나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법률 문서, 은행 명세서, 그리고 그날 밤의 사진. 비에 젖은 소녀의 모습.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였다. 문을 열자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여전한 얼굴. 세월이 조금 새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이기적이었다. 지은아. 오랜만이네. 들어오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소파에 앉자 나는 커피를 따라주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동생 이야기부터 해요. 대학. 어떤 학교? 엄마의 눈이 밝아졌다. 서울대 경영학과. 점수가 좋았어. 그런데 등록금이 엄마 쪽 형편이 어려워서 그녀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내가 도와주면 엄마 평생 감사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돈은 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다 말해줘요. 왜 나를 버렸는지,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걸.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그게 복수의 시작이에요. 엄마 나는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첫 번째 승리. 엄마가 내 집에 머무는 첫째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16년 전의 그 밤을 되새겼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 문이 닫히는 쿵 소리, 그리고 길거리의 차가운 아스팔트.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친구조차.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내 노트북을 훔쳐 팔아먹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새로 샀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가 부엌에 서 있었다. 내 커피 머신을 만지작거리며. 지은아, 이거 어떻게 써?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어제의 자신만만함이 사라진 채. 그냥 버튼 누르세요. 나는 대답하며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 하지만 머릿속은 엄마로 가득했다. 그녀를 이 집에 들인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파헤치고 싶었다. 왜 나를 버렸는지, 그 세 가족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저녁에 돌아오니 엄마는 테이블에 반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치찌개, 나의 어린 시절 향수.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거 해봤어. 그녀는 수줍게 말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맛있었다. 하지만 그 맛 뒤에 숨겨진 죄책감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이제 이야기 시작해요. 아빠 돌아가신 후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네, 아빠. 그 후로 엄마는 무너졌어. 공장에서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어. 재혼 상담소에서. 그는 안정적이었어. 직장도 좋고 아이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믿었어. 그 아이는 나는 물었다. 내 이복 동생 민준. 민준이는 순수했어. 내가 떠난 후 엄마는 민준이를 보며 내 빈자리를 채웠어.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약했어. 약했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약해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16살 딸을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땐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어? 공부 잘하고 독립적이고 엄마는 새 삶을 시작해야 했어. 미안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민준이 대학 때문에 온 거잖아요. 당신의 새 가족을 위해.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저녁을 마쳤다. 엄마는 게스트룸으로 들어갔고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이 도시가 나를 키웠다. 쉼터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아줌마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말, 그 말이 내 무기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상사가 지은 씨, 당신은 천재야 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 계획으로 가득했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엄마의 재정 상태를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민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모든 기록. 변호사의 보고서가 도착한 건 일주일 후 엄마의 새 남편은 5년 전 파산했다. 빚더미. 엄마는 공장에서 다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등록금? 서울대라니 장학금도 없이? 그 돈은 나의 성공으로 번 돈과 같았다. 엄마에게 그 보고서를 보여주며 나는 말했다. 돈은 줄게요. 하지만 민준이가 서울대에 가는 대신 당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영상을 찍어요. 당신이 나를 버린 이유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안 돼. 민준이가 알면. 알아야죠. 가족이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절망이 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동시에 빈자리가 느껴졌다. 이 복수가 정말 나를 채워줄까? 한편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누나, 엄마가 말하길. 만나고 싶대.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곧 볼게. 복수의 그물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엄마가 내 집에 온 지 보름째. 그녀는 점점 변했다. 처음엔 어색한 미소로 반찬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눈빛이 피곤해 보였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나를 보며 지은아, 엄마도 도울게라고 하며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멀리했다. 이 집은 그녀의 속죄의 감옥일 뿐. 회사에서 나는 바빴다. 신제품 론칭 프로젝트. 팀원들이 지은 팀장, 이번에도 대박 날 거예요 라고 했지만 내 집중력은 분산됐다. 밤에 돌아오면 엄마와의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한 조각씩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아빠 돌아가신 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다른 남자 만난 것 나는 물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어렸어. 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걸 알았으니까? 엄마는 외로웠어. 공장에서 만난 그 사람, 그는 나를 여자로 봤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감정. 그래서 나를 희생시켰어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민준이 왔다. 문을 열자 키 큰 청년이 서 있었다. 내 이복 동생. 그의 얼굴은 엄마와 닮아 있었다. 누나, 그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들어와.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엄마가 부랴부랴 차를 준비했다. 3명이 테이블에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민준은 대학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대 합격했어요. 꿈 같아요. 그런데 등록금이 엄마가 힘들어 하시네요. 그의 눈은 순수했다. 나처럼 고통을 모르는 눈.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누나가 도와줄게.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엄마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봤다. 대화가 이어지며 나는 물었다. 민준아, 너 엄마랑 어떻게 지내? 좋아요. 아빠가 좀 무서우시긴 하지만 엄마가 항상 웃어요.
그의 말에 엄마의 손이 멈췄다. 새 남편.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폭력적이었다. 술주정과 빚 엄마의 삶은 지옥이었을 터. 민준이 떠난 후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민준이는 모르는군요. 당신의 비밀. 제발. 그 애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애원했다. 그럼 영상 찍어요. 당신의 고백.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는 내 딸 지은이를 버렸어. 16살의 새 가족을 위해 눈물이 흘렀다. 그 장면은 내 심장을 쥐어짜냈다. 증오와 연민이 뒤섞였다. 영상을 저장하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 단계는 새 아빠. 나는 그의 직장을 알아냈다. 작은 건설회사,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 며칠 후 나는 익명으로 그의 회사에 제보했다. 세금 체납자. 그날 밤 엄마의 전화가 왔다. 집에 경찰이 왔단다. 새 아빠가 체포됐다. 엄마가 내 집으로 달려왔다. 지은아, 이게 내 짓이야.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의 새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대로.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갈라졌다. 이 복수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구덩이로? 새 아빠의 체포 소식이 퍼지자 엄마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매일 울며 민준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아빠 왜? 민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엄마는 괜찮아 라고만 반복했다. 나는 지켜봤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순수함. 그는 죄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나처럼 피해자일 수 있다. 새 아빠의 폭력 아래서 자란 아이. 회사에서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미팅 중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 상사가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나는 개인 사정지라고 얼버무렸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그 영상. 지우자. 제발. 안 돼요. 나는 단호했다. 민준이한테 보여줄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애가 상처받아. 너처럼. 나처럼. 그 말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당신이 만든 상처예요. 다음 날 나는 민준을 불렀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누나, 엄마가 이상해. 집에 안 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영상을 재생했다. 엄마의 고백.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일?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너의 엄마가 나를 버렸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차분히 말했다. 민준은 울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순간 내 분노가 흔들렸다. 민준은 나와 같았다. 버림받은 아이. 하지만 그는 엄마의 선택의 산물. 대학 갈래? 내가 보낼게.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를 끊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족이야. 그는 일어나 달려나갔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짐을 쌌다. 나 갈게.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가요. 하지만 돈은 안 줘요. 당신의 선택이에요. 나는 문을 열었다. 엄마가 나가며 그녀는 말했다. 지은아, 너는 엄마보다 강해. 하지만 이 길이 행복할까? 문이 닫혔다. 나는 무너졌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칼날이 나 자신을 베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의 자살 시도 소식이 왔다.
쉼터에서 배운 그 아이가 절망에 빠졌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날 나는 모든 걸 멈췄다. 영상을 삭제하고 새 아빠의 혐의를 철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영원한 상처. 민준의 병원 퇴원 후 나는 엄마를 다시 불렀다. 3명이 내 아파트에 모였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준은 나를 보지 않았다. 엄마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피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민준이 나를 노려봤다. 누나가 왜? 민준아, 누나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끼어들었다. 아니야, 내 탓이야. 지은아,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무릎 꿇었다. 그 장면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원한 게 이거였다. 엄마의 무릎 꿇음. 하지만 기쁨이 없었다. 오히려 공허. 대학 등록금 줄게. 나는 말했다. 민준이, 가. 하지만 우리 가족은 끝났어.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가족. 이게 가족이야. 그는 웃었다. 비틀린 웃음. 그 후로 민준은 서울대로 갔다. 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연락을 끊었다. 엄마도 사라졌다. 새 아빠는 감옥에 갔다.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16살 소녀의 울음소리. 내 울음. 성공의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친구가 지은아,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었다. 괜찮아. 어느 날 엄마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엄마가 죽을 것 같아. 병원에 와. 병원으로 갔다. 암 말기.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그랬어? 엄마가. 두려웠어. 내가 아빠를 닮아서. 강해서. 버리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 그 말에 모든 게 이해됐다. 엄마의 이기심 뒤에 숨긴 두려움. 나는 울었다. 대학. 민준이 잘 돼요. 엄마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내 딸. 그녀의 눈이 감겼다. 장례식에서 민준이 왔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누나. 미안. 나도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엄마의 죽음 후 나는 변했다. 회사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강남이 아닌 옛 동네 근처. 청소년 쉼터 옆 그곳에서 아이들을 도왔다. 16살 소녀처럼 버림받은 아이들. 민주는 서울대에서 잘 지냈다. 가끔 메시지가 왔다. 누나, 고마워. 나도. 강해질게.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가족의 재건. 내 삶은 더 이상 탑이 아니었다. 잔잔한 강물. 한강처럼. 과거의 진흙이 퇴적되어 비옥한 토양이 됐다. 어느 가을날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16년 전 비의 냄새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향기. 복수는 나를 파괴할 뻔했다. 하지만 용서가 나를 살렸다. 엄마의 마지막 미소처럼. 나는 일기를 썼다. 엄마, 이제 이해해. 그리고 사랑해. 서울의 하늘이 맑았다. 내 마음처럼.